점령군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이번에 굉장히 겸손하게 출발해서 어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송영길 전 본부장 같은 경우 저런 말로 정말 점령군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거는 잘못된 것이고요. 안철수 빠지면 우리가 너네랑 같이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심이다. 예. 왜냐하면 그 잘못된 발언이긴 하지만 그 속마음은 사실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내각 구성이 남겨두고 있는데 청와대 비서진은 본인이 정말 측근 캠프에서 저는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또 발탁 인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내각은 정말 통합 인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당이나 능력 있는 사람은 이제 고루고루 해야 되고 특히 그 통합형 인사라는 측면에서 바른정당까지를 포함하는 뭐 자유한국당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결이 틀리니까 그래서 몇 명의 강요를 배분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간다면 누가 가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저 속마음은 사실 안철수나 박지원 대표는 어저께 사퇴를 했으니까 저절로 정리가 됐어요. 근데 남은 한 사람은 이제 안철수가 그대로 있는 당은 손잡기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부의 어떤 속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전 본부장 본인 생각에는 호남 출신이고 인천시장 출신이니까 본인이 이제 차기 후보군이라고 자기도 생각할 거예요. 그런 데 대한 뭐 경쟁자에 대한 견제 차원도 보이는데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전 그게 잘못됐다 본 게 오늘 정성희 위원께서 칼럼도 쓰셨지만은 지금 이게 다당제가 정착화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다당제 협치를 하는 것이. 하지만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확인이 됐고 또 뭐 개헌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 이게 다당제가 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당장 이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시 뭐 국민의당하고 합친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당하고도 또 합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압력이 강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또 뭐 니 때문에 내가 있고 나 때문에 니가 있고 이렇게 싸우면서 가는 건데 저는 그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흥미로운 게 임태훈 시장님, 송영길 전 본부장의 저 같은 발언이 알려지니까 손학규, 박지원 이 뭐 걸출한 국민의당의 두 지도자가 저쪽에서 민주당에서 자리 줄 테니까 일로 넘어와라는 유혹이 오더라도 절대 그 유혹을 받지 않아. 이 발언이 어떻게 보면 국민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사람들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살짝 말했으면은 참 흔드는 건데 거기 버리고 와, 우리로 와. 공식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거니까 오히려 국민의당을 도와주는 거지.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 집 식구들은. 그 집 식구들은 유혹을 절대 받지 말라라는 당부까지 있었다는데 이번에 홍준표 후보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세상이 나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데 어떤 발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이 나를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아직 남은 세월이 창창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할 일이 남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휴식을 갖고 향후 전국을 지켜보면서 거취 문제에 대해서 숙고하겠다. 노은지 기자, 홍준표 후보와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 패배했지만 상당히 선방했다. 뭐 이렇게 안도한 분이라면서요? 일단은 어제 그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도부의 거취 문제만 봐도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물러났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아직 뭐 임기가 남기도 했지만 일단 그대로 선대위만 해산을 했어요. 앞으로 전당대회도 있을 텐데 당 내에서는 분명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못 미치는 득표율이었다 이런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쨌든 한 자릿수에서 시작해가지고 2위까지 기록을 하면서 끝난 거니까. 정당이 돈 때문에 파산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적인 실망이 엄청났는데 어쨌든 TK 지역에서만이라도 뭔가 회복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자평을 하면서 어쨌든 보수 재건의 기틀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제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글을 남겼는데 여운을 둔 거를 보니까 조금 시기를 봐서 다시 등장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번 주말에 차남 결혼식에도 못 갔었잖아요. 예. 차남이 지금 이제 결혼식 이후에 신혼여행이 끝나고 지금 비행사 조종 훈련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LA에 있는 그 차남의 집에 좀 머문다고 하는데 일단 홍준표 후보의 그 향후 거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나오는데 전당대회에 직접 뛰어들거나 아니면 뭐 측근을 내세워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10월에는 재보선도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계속된 행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서 어쨌든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인물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요주의 인물인 것은 분명하다는 건데 네. 김광도 부장님, 이 자유한국당 얘기 구여권이죠. 홍준표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당대표 선거에 나오시라라는 제안이 홍 후보에게 가는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내던진 그 노원병에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서울시장에 나가라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 컴백을 할까요? 네, 홍준표 후보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당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의욕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게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아마 당권 도전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당대표 한 번 더. 네, 내가 그래서 조금 치고 있을 테니까 세상이 날 부를 때 기다리겠다는 건 날 불러달라 이거 아닙니까? 불러달라는 얘기다. 예. 그 말은 내가 먼저 나서면 모양이 좀 그러니까 날 불러달라. 그래도 내가 나와서 대구, 경북, 경남에서 1등하고 부산에서는 그래도 접전을 벌이지 않았느냐.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 새 싹을 키울 수 있다. 보수의 싹을 키우면서 정부에 갈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러나 이제 당권 도전 과정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친박 세력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친박 세력들이 과연 홍준표 후보를 지원해 줄 거냐, 그리고 용인할 거냐 하는 그런 고민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당권 도전은 직접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당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데 저는 요 한마디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계없이 이 여당이 집권 12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반 의석이 모자라는데 이런 거를 통합이라 연정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인위적 정계 개편은 여러 가지 국민의 선출한 그거에 좀 배치되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치를 하는 진짜 큰 틀에서 협치를 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군요. 당대표 선거에 도전을 한다. 김병민 의원님, 근데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사람이 다시 당대표. 뭐 안 했더라면 당대표 한번, 원한을 푸는구나.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저는 바로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홍준표 전 후보가 사실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지 않게 되면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 복잡한 난관을 뚫어낼 만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있겠느냐? 사실 없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번 바닥을 치게 될 때 결국 나를 부르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과연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정당과 또 자유한국당 어떤 모습으로 이 정계 개편에 역할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이니까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